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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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청우도를 그리는 로이입니다. 네, 로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스피털 병원, 병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 이 드러나는 시설들이 우리가 그 펩스너의 글, 그러니까 History of Building Type에서 시설들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다른 책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병원은 그 라틴어인 호스페스로부터 온 다양한 단어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호스페스, 호스피스, 호스텔, 호텔 이 중에 하나가 호스피털이죠. 이 기원이 모두 같다고 해요. 호스페스는 되게 이상한 말인데 손님이면서 동시에 주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만나는 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호스페스라는 것과 호스피스, 호스텔, 그리고 심지어는 호텔까지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케어해주고 무언가를 케어당하고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약간 일상의 상황을 남에게 약간 맡겨진 그런 상태를 의탁하는 뜻하는 상태. 건가? 의탁을 해주고 의탁을 하는 그 모두 양자 모두를 의미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 단어인 것 같아요. 약간 남의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그런 내가 눈을 떴는데 남의 침대에 있어 그런 느낌 아닐까? 니거 아닌 내 거 아닌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모든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군. 자, 네. 이게 이제 사실 어원을 보면 이 호스페스는 그냥 손님이면서 주인을 뜻하는 거다 보니까 이 이전의 병원들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세분화된 병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대변했던 병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진짜 치료를 하는 병원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름하우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빈민구호소였기도 했고 어사일럼이라고 얘기하는 병동, 그러니까 정신병동을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중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중세의 병원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대변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중세의 병원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도무스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무스데이, 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도무스가 집이잖아요. 국내에 이제 도무스 잡지도 출간하고 있는데 네. 데이가 신인가 봐요. 그래서 도무스데이, 신의 집? 신의 집. 신의 집은 뭘 하느냐? 은혜를 베풀겠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중세적인 병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건 병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과 부속되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큰 의미로는 빈민구호소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용소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은 좀 르네상스의 시간으로 넘어가면 좀 더 의술의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환자들을 막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건축적인 어떤 계획들을 막 하게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건 크로스 플랜이라는 계획이 있고 또 더 넘어가서 근대 시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 병리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항생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병원들이 모습을 막 바꿔갑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파빌리온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스에도 병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 그리스의 병원은 사실상 그 의학의 신을 위한 신전이었죠. 이 동네가 있어요. 그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요 그림을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 커다란 그 중정 공간 안에 작은 신전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결국에는 뭐로 쓰이냐면 일종의 요즘에 힐링 센터 같은 거예요. 휴양소. 그러니까 실질적인 치료도 수행을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치료도 수행하지만 사실상 약간 그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의 휴양소 같은 느낌. 아, 좀 힘든데 가서 좀 휴양해 볼까? 힐링. 힐링 병원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황제도 여기 와가지고 아, 여기 너무 좋다. 그러고 여기 극장을 하나 지어줬어요. 이게 황제가 지어준 극장이라고 해요. 너무 좋아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극장이에요. 실제로 근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여기저기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이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곳으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의술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참- 근데 아까 이게 조금 있는 자들을 위한 얘 같은 경우는 좀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곳이었던 네, 것 같아요. 고대 네, 요거는 그랬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게- 또 다른 아,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신의 기본적인 역할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구제하는. 뭐 엄청 기독교적인 의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제 시민들 그렇죠. 노예는 제외. 노예는 제외겠죠. 시민들의 중요. 그러니까. 네.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노예들의 신은 없잖아. 소설 제목 같네. 오, 오. 뭔지 간지난다. 네, 이제 중세를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아니라 기독교적 신, 그러니까 생각. 신의 그 기독교적인 네, 신. 기독교적인 신, 신의 그 의지에 따라서 어떤 타인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공간을 교회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공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회의에서 이제 9세기에 아헨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공표하기를 모든 주교들은 의무적으로 빈자와 여행객을 위한 호스피스를 두어야 하며 수사 신부들은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그 목적으로 봉헌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쫙 펼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원에도 널서리 이제 그 간호하는 공간들이 여기 안에 막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성당들에는 구호의 집 도무스데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무스데이에서는 뭘 하냐면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 역할도 했어요. 뭐 굉장히 좀 잘 사는 여행객들이 그 도시에 오면은 거기서 머물러 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시에 있는 진짜 밥 못 벌어 먹는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뭐 버려진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편으로는 돌봤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도시로부터 배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도무스데이라는 거는 수도원이나 교회 근처에 이렇게 커다란 홀의 형태로 존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수사들이 서비스를 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측면에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본다면 이 도무스데이의 게스트하우스들은 실질적인 의료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그 아스클레피오신에서 뭐 테라피 같은 것들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이 병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를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성당의 측랑에 배치해서 거기 병상에 누워서도 제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죽더라도 병으로 죽더라도 약간 그런 신의 만남을 먼저 하게 하고 죽는다. 뭐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실질적인 의술행위가 작동을 제대로 했던 거는 19세기 중후반부터지 않나요? 그건 사실 또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고 그게 실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시작한 거는 맞아요. 19세기 중후반부터고 사실 저 때는 간호의 개념이 더 컸다. 간호의 개념이 더 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때도 실질적인 서전 수술은 했어요. 근데 그때의 살아나. 수술 도구들이 어. 살아나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뭐 아스클레피오스도 사실 뭐 인간이었는데 너무 의술을 잘해서 신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의술을 너무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 보면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나 봐요. 화타 같은 사람들이.
자르고 꼬매고 이 정도 한 아니었을까요? 300명 죽이고 한 10명 뼈 붙이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어요. 뼈도 어떻게 뼈를 이게 도구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살을 이렇게 집어서 늘어내고 그다음에 부서진 뼈를 타이트 맞춰가지고 붙이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자리를 감싸고 해놓고 부목되고. 이렇게 하면 뼈는 알아서 붙으니까. 그 검투사의 의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사실 해부학적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많이 죽였으니까 많이 네, 살릴 수 부서진 인간을 엄청 많이 봤대요. 심지어 이거는 약간 별개의 얘기지만 네. 당시에 로마의 검투사 의사가 네. 뇌의 경화된 부분과 연지를 나눠서 서술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게 뭐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경질된 부분은 뭐 옛날에 이런 거고 연한 측뒤의 부분 뭐 연한 그 표면 부분은 우리의 뭐 기억과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너무 사람도 고도화됐는데. 그냥- 하다가 얘 한번 이렇게 한번 잘라서 다시 꼬매봤는데 얘는 기억을 못 하고 여기는 그런 좀 식인 거지. 부드럽고 여기는 좀 단단하네. 이거를 다 알았던 거죠. 아, 사실 해부는 할 수 그 없었는데 그 정도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을 담당한다는 건 어떻게? 그건 약간 관념 그냥 부드러우니까 약간 관념적인 그런 형이상학 같은 게 아니었을까. 축적된 실험이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형이상학이지 않았을까. 저도 이것도 그냥 제가 이거 보면서 찾았던 썰 중에 하나였어요. 아, 네. 아닐 수도 있어. 네, 제가 생물에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 여기저기에 기독교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사회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십자군들도 있었어요. 십자군들도 이런 그 봉사의 개념으로서 그 호스피탈을 만들었다고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행객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광인들을 위한 의원들도 생겨났어요. 이제 가장 악명 높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이 파리에 있는 오텔 디웨인데, 오텔 디웨는 그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노트르담. 맞아요. 노트르담 앞에 네. 있었어요. 노트르담 앞에서 구빈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수용하면서 그 케어를 했죠. 악명이 높다는 게 어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굉장히 악명이 높아져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할게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도시로 이렇게 병원으로 수용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절에서는 이제 이 병원에 기존에 그냥 커다란 홀처럼 만들어져 있던 병원에 팔들을 막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 팔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런 식으로 붙여요. 여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원래 있는 거라면 여기 위에다가 이 빨간색 팔들을 막 붙여 나가면서 병동들을 건물에다가 계속 덧붙여 나가는 거죠. 네. 이 덧붙여 나가는 방식이 중앙에 약간 그 코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거기에다가 팔을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크로스의 형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로스 플랜이라고 병원 건축하는 분들이 타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 플랜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형태를 보여줘요. 뭐 르네상스의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병원을 지을 때부터 병실을 크로스로 배치해가지고 중앙에서는 이 전체 병실을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각 병실은 커다란 복도를 놓고 양쪽으로 베드를 쭉 놓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막 이 홀을 통해서 이렇게 막 공기가 막 순환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긴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몸에 좋지 않고 차갑고 신선한 공기는 몸에 좋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그 중요성이 되게 많이 인식되고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4인용 침대에서 사람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뭐 치료가 되겠냐. 저기는 공기가 차갑지 않아서 더 병들 뿐이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크로스 플랜이 팔 몇 개 더 붙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팔이 여러 개네요. 팔이 여러 개 붙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환기할 수 있는 커다란 통과 거대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고 그 관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실드를 쭉 늘여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바이러스 같이 생겼어요. 그러네. 그런 네.
어쨌든. 네, 이거를 이제 크로스 플랜에서 또 레디얼 플랜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다가 와, 네. 호텔 디웨 같은 곳에서 아까 악명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그 공간은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요. 아까 보일러요. 보일러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이제 일종의 수용소로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곳이 처음에는 막 이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 고아는 고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냥 다 놓는 거예요. 미친 사람, 고아, 아픈 사람, 신경증자, 정신병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곳이 관리가 되는 공간이 아닌 거죠. 병원에 관한 1788년의 레포트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어요. The poor, young and old, able or invalid, the mad, the imbecile, the epileptic, the blind, all kinds of incurables가 한데 막 섞여 있는 건물이었다. 이런 서술들을 누가 하기 시작하냐면 지식인들이 하기 시작을 해요. 민주적인 정신과 개인의 주체성과 이런 것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던 그 지식의 책을 보고 막 고무되어 있던 지식인들이 이런 그 약자들과 타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글을 써서 와요. 르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거를 왕정에다가 보고를 해요. 이런 식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보고들이 막 나와요. 그게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그런 글들이 막 쏟아져요. 전 유럽에서. 호텔 지회가 아주 여기서 악명 높은 끔찍한 수용소였어요. 그때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쯤 되면 호텔 지회는 거의 그냥 도시에 있는 모든 보기 싫은 사람들을 다 몰아넣는 수용소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수용소였던 거 치고 위치가 노트르담 노트르담, 성당 맞아. 바로 앞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성당이 하네요. 그거니까. 아, 상당히. 부속기라서. 부속기관이니까. 네. 18세기 한 인물이 호텔 디웨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How infinitely cruel is the way they pack 4 or 6 unfortunate patients into one bed.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한 침대에 4명에서 6명의 온갖 사람들이 어떻게 한춘데 그거는. 그렇죠. 거의 그냥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목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지금의 십자형 평면 레디얼 플랜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규모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베드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평면을 우리가 파빌리온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빌리온 플랜에는 뭐가 붙냐면 개별 건물들이 독립적으로 딱딱딱딱 파빌리온으로 서 있는데 그거를 엮어주는 동선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뭔가를 확장할 때도 크로스 플랜이 확장하는 방향이 되게 한정적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이 복도를 서비스 체계 중심으로 놓고 와드를 그냥 옆으로 계속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병동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병동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병동과 일정한 수준의 거리를 갖춰야 되고 그 사이의 공간은 코르트야드가 돼서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효한 정도의 외부 공간을 갖춰야 되고 동시에 또 침대는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그 옆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또 창문은 마통풍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원칙들이 막 서기 시작해요. 그런 원칙 속에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병원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평면들을 쏟아내요. 막 이런 평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크로스 평면은 그 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서 팔들이 붙여 나오는 거라고 하면 파빌리온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붙여 나갈 수 있는 좀 더 선형적인 구성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레디얼하게 와드를 붙이는 건 결국에는 끝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고 환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와드를 붙이는 순간 일정한 간격으로 굉장히 근대적인 방식이죠. 탁탁탁탁 넣음으로써 사각형은 위대. 네, 위대한 사각형 속에다가 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의 병동을 아파트 만들어줄 수 단지 있는 거죠. 만들듯이 그렇죠. 동간격을 띄워가지고 동선으로 엮어버리면. 네. 그러니까 좀 아파트가 좀 소름 돋네요. 네. 네. 이 평면이 굉장한 찬사를 받았다고 해요.
중간에 엄청나게 음. 큰 중정이 있네요. 여기 뭐 설명에 대하면 905개의 베드들, 우와, 거대한 코트의 끝에 행정청이 탁 놓여져 있고 진짜 멋있어요 이거. 이 각자가 와드랑 와드 사이에 굉장히 수준 높은 코트야드가 딱 있어가지고 이 거리를 확 벌려주면서 야외 공간을 딱 마련해주고 뭐 채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거대한 종합병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이팅게일이 이때 이 18, 19, 20세기 이 넘어가는 이 근대 시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팅게일이요? 네네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이렇게 파빌리온식으로 이제 우리가 병원을 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막 했다고 해요. 나이팅게일이- 그분이 잘 몰라서. 나이팅게일이 실제로 뭐 20세기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그 사망자 전쟁 당시 야전 병원에서 어떻게 사망자 수를 줄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 야전 병원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팅게일은 이 환기의 문제와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 문제만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사망자 수를 확 줄여낸 거였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병원은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병원은 파빌리온식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이거 모르면 지식인 아니야. 약간 그런 당연한 것이 야, 내가 됐다고 해요. 해봤는데 너 그렇게 안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으로 병원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생긴 거죠. 슈퍼 꼰대의 등장. 그렇게 안 하면 넌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발언관이 강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파빌리온식의 병원들이 그 일종의 진보적 권력, 진보적 건축가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걸 가지고 병원 건축을 위한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사형 평면은 좀 우스운 게 돼버린 거죠. 그렇네요. 런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과병원 같은 것들이 막 이때도 19세기 정도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분과병원이 뭐 곳곳에 들어가니까 사실 커다란 대형 병원들은 그냥 도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커다란 공간들을 막 차지하면서 병원들을 지는 상황이 됐는데 또 한편의 변화가 생겨나죠. 그게 바로 소독제, 항생제, 박테리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병원균이라는 것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요. 이때가 되면서 이제 20세기의 병원은 더 이상 이렇게 커다랗게 와드들을 늘어놓는 파빌리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빌리온을 대신에 컴팩트 매니 스토리드 빌딩이면은 충분한 거예요. 모든 위생과 환기와 이런 것들은 기계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막 떠돌 수 있지만 항생제랑 소독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겹치는 동선 이런 데는 다 위생적으로 다 차단을 하고 그리고 뭐 소독약 같은 것들로 쫙 소독을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넓게 펼쳐서 도시 밖에다가 병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낭비죠. 그리고 이때까지의 발전 양상이 쿼드랭글이 그 이제 그리스적인 어떤 사각형의 형태, 갤러리의 형태 안에 들어가는 뭔가였다면 그 뒤에 어떤 그릭 크로스라고 얘기하는 정방형의 십자가가 중심이 있는 공간에서 크로스를 만들었다면 또 그 뒤에는 파노티콘의 형태의 레디얼한 평면이 드러났다면 또 그 뒤에는 이제 그 파빌리온의 형식으로 병동을 쫙 늘어놓는 게 등장을 했다면 이제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냥 빌딩이 하나 등장을 해버려요. 다른 건축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 없는 거야. 사무실처럼. 그렇죠. 사무실의 오피스인 거죠. 밑에는 1층에는 커다란 접객을 하는 홀이 있고 그 위에는 쭉 병동들이 쭉 늘어서는데 이 병동들 사이의 간격을 굳이 만들겠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착착착 쌓고 이 착착착 쌓이는 것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화학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기계적이고 화학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병원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거의 모든 건물이 저렇게. 그렇죠. 모든 네. 그렇죠. 건축적인 해결책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